오늘 오후에 국회 법사위는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주요 증인들은 모두 없이 이미 사실 불출석 통보를 했기 때문에 없이 그냥 그대로 청문회를 열 계획입니다. 화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잡혀 있는데요. 모두 13명의 증인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 오경미, 이흥구, 이수견, 박영재, 한덕수, 그리고 지기현 판사까지 모두 불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나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를 왜 강행하려고 할까요? 그 부분 잠시 뒤에 저희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밝힌 불출석 사유는 사법부의 독립 보장이었습니다. 헌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건데요.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등에 위배된다. 출석하는 것은 그래서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 출국기 모습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법원장님, 법사위 청문회 불출석하시는 이유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나올 때까지 부르겠다거나 형사고발 검토하겠다는데 입장 있으십니까? 자, 아직까지 추가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들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지기현 부장판사까지 모두 나가지 않기로 결정을 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있는 그 법사위원회에서는 오늘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급발진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한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김수환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민주당 차원에서 정말 사법부 개혁을 위해서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그런 각오와 또 자정 노력 네. 이런 부분을 목표에 두고 청문회를 개최한다면은 당론을 가지고 했겠죠.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개최를 위한 그런 법사위 소집을 해놨고 네.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뜬금없는 맞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청문회를 개최하겠다. 그것도 이제 민주당 중심으로 여야간에 제대로 된 이 청문회 개최에 대한 그런 논쟁 한번 볼 기회도 없이 그냥 네. 이렇게 개최한 거는데 이거야말로 그냥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네. 오늘 당연히 이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그냥 일방적인 저런 입법 권한의 어떤 행포에 대해서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저희 가서 청문회에 앉아 있어서 그렇게 망신을 자초하는 그런 청문회에 간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이 왜 존재해야 되겠습니까? 네. 당연히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라도 저 자리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고발 조치할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 외에 그 쉽게 말하면 좀 실적을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자기가 한번 직접 챙겨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탄핵으로 가기 위한 어떤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조희대 청문회를 하겠다라는 계획이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자, 성천 부원님 어떻게 왜 하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탄핵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네. 왜냐하면 탄핵 소추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의 탄핵은 이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이제 판례를 통해서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단순히 저기 나오지 않은 것을 뭐 법률 위반이다, 뭐 위반이다라고 몰아갈 수는 있습니다만 중대한 위반으로 몰아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탄핵을 가기 위한 빌드업은 전 동의하기 어렵고요. 네.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는 출석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법부와 관련된 의혹, 각종 의혹에 대해서 분명 해명하거나 입장을 밝힐 필요는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밝힌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이 삼권 분립이 서로 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아예 그냥 언터처블, 서로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해서는 행정부는 인사권을 통해서 조금 견제할 수 있고 입법부는 헌법 102조 3항에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이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법부의 조직과 관련돼서 입법부도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견제 기능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는다. 안타깝습니다만 저는 그러면 법사위에서 조금 더 설계를 정교하게 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조희대 청문회가 아니라 네. 사법개혁 입법청문회라는 좀 형식을 갖췄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사법개혁할 때 우리들의 목소리를 담아달라라는 요청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럼 사법개혁을 추진할 때 정말 큰 입법청문회를 한번 할 테니 그럼 대법원장도 나와서 사법개혁과 관련된 사법부 입장을 한번 말씀하시라. 네. 이런 식으로 판을 깔았다면은 안 나오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됐을 건데 조희대 청문회라고 해버리니까 뭔가 좀 안 나올 명분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그래서 당내에서도 뭐 김영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네. 너무 이런 건 급발진했다고 지적하신 부분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나올 수 있도록 좀 그림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청문회 형식으로 해버리니까 안 나올 명분을 좀 여지를 준 건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실상 뭐 지금 아무도 안 나오는 청문회는 사실 우리 당 의원들끼리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좋게 봐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맹탕 청문회가 될 게 뻔하다라는 지적들이 뒤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오늘 청문회는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어제도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청문회 나와라라는 목소리를 거듭 주장한 것인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얼토당토하는 개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 출석해 진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냅니다. 누구든지 잘못하면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합니까? 자, 민주당 청문회가 만약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곧 있을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하루 종일 앉혀서 따져 묻겠다라는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청문회에 불씨를 당겼던 그 회동설, 조희대, 한독수를 포함한 4인 회동설부터 제대로 확인하자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예상을 해보면 순조로운 청문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통해서 무산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국정감사를 할 것이다. 이번 청문회에 발단이 된 조희대 한덕수 4인 회동설이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 의원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구명에 앞장서서 배지를 단 민주당 의원들이 포진해 있는 자리에서 과연 사법부를 압박하는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재판으로 지금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면 그건 분명히 책임을 물어봐야겠죠. 그러나 청문회에서 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독수 전 총리만 부릅니까? 열린공감TV는 관계자들은 왜 안 부르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그 회동설 자체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따져보자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양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청문회 증인 명단을 보면 황당한 게 이 청문회에서 사실 진위를 따지려고 한다면은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한 열린공감 TV부터 불러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열린공감 TV 쪽에서 목소리를 사실상 자기 목소리를 녹음했다. 제보자는 원래부터 실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또 다른 또 폭로자가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을 불러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전혀 부르지 않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뭐 대법관들, 판사들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응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열린공감 TV 쪽에서도 발을 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매체에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이거 사실 확인된 사항이 아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서영교 의원, 그 국회에서 틀었던 서영교 의원이 5월 달에도 연락이 없었고 최근에야 연락이 왔다. 이 진위를 묻는 연락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제가 이제 사법부 내부 분위기를 보면은 네. 일단 열린공감 TV가 그렇게 나서면서 이 문제는 좀 정리가 된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대법원장 청문회 네. 이러니까 정말 황당해지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어떤 이슈 제기와 그 수습 국면으로 봤을 때 이 정도로 원래 제기했던 매체가 이렇게 걷어들이면은 그냥 이게 우유야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서로 한쪽이 좀 민망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대법원장 청문회를 하겠다고 나서니까 지금은 성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거부의 명분이 확실히 생기는 거예요. 네. 사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판사라든지 특히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선 적도 없었고 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나설 수 없다. 그런데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 이 재판하는 내용 특히나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끝난 게 아닌데 네. 재판이 걸려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이 나가서 국회에 나가서 설명을 한다. 이거는 정말 상권 분립의 중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